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공시가격 확정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논란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려 20.7%고요.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42.8%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또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도시마다 다르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세금 부담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또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이 공시가격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요,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그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수요일 부동산 시그널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등록 임대주택 관리 방안, 저번 주에 발표를 했었죠, 국토부에서. 그 임대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14,418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보다 신규 등록자가 5,077명 늘면서 총 임대사업자는 40만 7천 명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린 지 1년 만에 세제 혜택을 줄이고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바뀐 정책을 발표하며 오락가락 임대주택 정책에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시장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내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화된 등록 임대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등록 임대자 수가 1년 만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지금 증가폭을 보니까 굉장한데요. 2017년도 12월 달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 임대사업자 수가 26만 정도 됐었는데요. 2018년 지난달 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40만 7천 명 정도로 약 15만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이죠. 굉장히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 수도 늘어났지만 등록 임대 물건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8만 호에 불과했던 것이 136만 2천 호, 약 40만 호 가까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임대 물건에 대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등록 시스템을 일제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셨죠. 근데 이 웹사이트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렌트홈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정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시군구에 정정 신청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제 정비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바뀔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감면 등의 혜택 등을 줬죠. 근데 그 혜택을 주는 그 필요 조건이 바로 이제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한선을 지금 마련을 했죠. 그래서 그 상한선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런 준수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소득세가 2019년도부터 뭐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필요 경비도 더 많이 해주고 뭐 기본공제도 더 많이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 감면 배제 신청 같은 경우도 임대로 그 상한을 지켜야지만 뭐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제대로 준수가 되고 있는지 등을 검증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법 개정이 하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무 준수를 검증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그 부분을 취득세를 추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등록이 말소된 주택 같은 경우 지금 그 취득세 추징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걸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담 인력도 더욱더 확충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도 이제 국세 상담 센터가 있어요. 12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국세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담 그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 하나가 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등기부 등본에 이걸 명시를 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세 임대차를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게 임대주택임을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를 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법 개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서 법 개정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을 명시를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중에 법 개정을 추진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게 기존에 이제 법 개정 전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줌으로써 부기 등기를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규정도 지금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소유권 등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알고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의무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의무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것들이 최고 3,000만 원, 최고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됨으로써 제재가 대폭 강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의무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의무 등록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꼭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바뀌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좀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득이라든지 혜택에 대한 의무를 좀 준수하도록 하고 또 집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정책도 강화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숙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을 직접 만나고 강의도 듣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제를 세테크, 부동산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 부분이죠. 이 세금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테크를 활용한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2시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번 주 주제는 세테크라고 하네요.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02-2128-8561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 꼭 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여기 의왕시인데요. 네. 여기 입주한 지가 한 19년 됐어요. 네. 아, 근데 집값은 다 오르는데 네. 우리는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별로 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게 팔아야 되는 건지. 혹시 다른- 네, 네. 의왕시라고 하셨는데 어느 동 어느 아파트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포일동에요. 네. 동아 에코빌. 동아 에코빌. 예.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의 동아 에코빌 혹시 몇 평인가요?
32평. 이게 32평. 세대수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음. 많이 주위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19년 동안이나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거기 안 올랐어요? 최근에 좀 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오르다가 멈췄어요. 근데 다른 데보다 많이 안 올랐죠. 아, 그래요? 네. 의왕시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예. 의왕시에 지금 동아 에코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지금 잠깐만. 동아 에코빌. 지금 동아 에코빌이 보니까 여기죠. 여기 맞죠? 네. 동아 에코빌. 네. 자, 동아 에코빌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 한 19년 정도 분양받으신 네. 거예요, 여기가? 예. 아, 분양을 받으셨군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좀 오래됐죠. 20년 네.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요즘 또 신규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영향도 굉장히 좀 커요. 예. 그리고 약간 제반적인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시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주근 접성도 상당히 양호해요. 평촌 지역에 직장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예. 그죠? 그리고 인덕원역과도 여기 인덕원역이 있는데 인덕원역과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좀 걸어서 도보 한 1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정도 걸리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단점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역적인 입지로는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면 직주 네. 근접성도 좋고 평촌 생활권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어우러져 있고 학군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 입지 여건은 양호합니다,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과천이나 서울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좀 뛰어나죠. 여기 20분이면 서울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안 올라요. 생각하고 사셨었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격이 그냥 살기는 괜찮은데 예. 좀 역세권도 아니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그렇게 많지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네. 좀 많이 올랐죠. 그 영향이 뭐냐면 조금 사실은 올랐죠. 포일동 이 센트럴 프로지오의 영향이 좀 많이 컸어요. 아, 이게 이제 포일 센트럴 프로지오가 2016년도 말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서 2017년도, 18년도 이때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 영향이 뭐냐면 여기 고분양가 있으면서 17, 18년도가 굉장히 부동산 화랑기였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개발 호재를,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개발 호재를 보시면 여기 인덕원역이 많이 바뀌죠, 이제. 역세권 네.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월판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또 복선 전철도 예정이 되어 있고, 트리플 역세권은 바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다른 이 인덕원 역세권이나 평촌에 비해선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그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도 커져요. 왜냐하면 내 아파트가 단지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는 그 갭이라 그러죠. 다른 네.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데 내 거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 갭이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게 실거주 하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포일 주공 아파트 입주나 인덕원 역세권 개발 호재나 이런 개발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서도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드린 것처럼 인덕원 역세권이나 평촌 생활권이 좋은 곳에 비해서 좀 덜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네. 이사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근데 그 옆에 이제 막 재개발 지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 네네. 저희 집 쪽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여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고 다른 네.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도 지금 향후에 오를 네. 개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로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답변 그래요?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셨던 경기도 의왕시의 동아 에코빌 아파트. 살기에는,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변에 분명히 개발 호재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 상승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다른 주변 지역들과 비해서 상승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문에 혹시라도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주변에 조금 더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쪽으로 좀 더 개발 호재들이 더 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상담 시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저희가 모든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자세하게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자 의견란에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꼭 체크해서 꼭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고민 사연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좀 서울 쪽에 아파트 포항에서 많이 좀 오른 추세였다가 좀 보합 상태인데, 네. 영등포 지역에 좀 투자, 서로 적당한 게 있나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투자 금액은 1억에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유 자금 한 2억 원 정도가 계시고 이제 영등포 쪽에 투자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갭 투자, 소액 투자를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비교적 소액인 2억 원의 자금으로 영등포 쪽에 좀 내가 투자를 할 곳이 없을까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갭 투자, 소액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시세가 상승할 것인가가 될 것인데, 자, 과연 생각하고 계신 영등포가 그것에 맞는 지역일지 또 다른 유명한 곳은 없는지 좀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사님 연결 받아주세요. 네네. 영등포가 투자 대상 지역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뭐 도심권에 해당을 하고 있으면서 좀 개발 행위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입주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자 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한 2억 정도의 자금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알아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혹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곳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영등포 시장 쪽에 예. 구역 재개발 구역 돼 있는 쪽을 안내를 받았었는데, 네네네. 거기 일반 재건축 재개발 예정인 지역 부지는 네네. 지금 너무 비싸죠. 네, 많이 올라서 네네. 길게 보고 재개발을 쪽에 투자하려고 해도 좀 비용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금액에서 안내받은 거는 갭 투자로 오피스텔 안내는 한번 들었었는데, 네네네. 오피스텔은 제가 좀 생각하는 종목이 아니고 해가지고 여기 쪽에 포항 쪽이 어디인가 있는가를 좀 문의드리고 싶고, 네네. 또 아니면 제가 좀 광원댁 쪽에 GTX 쪽 개발해갖고 네네. 유미삼 아파트랑 하나 그랑빌드 좀 보고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떤 쪽이 더 나을지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영등포 지역 관심 가지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재건축 아파트는 일단 알아보셨겠지만 자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 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신동아라든지 뭐 남성 아파트라든지 몇 군데 네.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큽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게 보유 자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은 제껴두고 일단 또 네. 재개발 쪽으로 알아보셨으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 지역 재개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재개발을 처음 2000년대 초반에 추진을 할 때 인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분 쪼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지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좋으나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자금 갖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보신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나 지금 뭐 신길 뉴타운 지역이나 아니면 신길 2
그 신길 2구역이죠. 재개발구역. 좀 대규모로 큰 규모로 재개발 추진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알아보시면 물건 자체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영등포 지금 뉴타운 지역 추진 지역 말고를 지금 알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그 지역보다는 차라리 이 신길 뉴타운 지역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신길 뉴타운.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는 한 1만 세대가 지금 아파트로 다 바뀌죠. 네. 근데 그 중에 이 지역에는 뉴타운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한 6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네. 지역을 관심 있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알아봤었거든요. 이 지역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이 신길 뉴타운이라는 곳이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제일 열악한 것은 사실은 이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이 제일 열악한데 이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으로 이 상업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신축 건물이 많은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진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신축 건물이 많은 데 말고 뛰다 보면 뭐 이 사러가 주변 지역으로 보시면 신축 건물은 많지 않으면서 또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 구역들이 좀 있어요. 이곳을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광운대 GT 역세권 주변으로 해갖고 좀 알아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보시고 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신길 네. 뉴타운 주변 지역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 뉴타운에 네네. 그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네, 뉴타운 해제가 됐는데 다시 재추진이 가능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노후도가 일단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접도율도 보셔야 되니까 좀 열악한 지역인데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지역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신길 뉴타운을 공략해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와 함께 갭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자,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지역이 지금 알아보셨는데 그 지역이 입지 여건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상담 시그널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고민도 받아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전화 사연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암사 1동에 네. 단독주택을 보유한 지 한 18년 정도 되었어요. 네. 요게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언제가 괜찮은지 그거 네. 하고 또 이제 처분을 하면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제 다세대 빌라를 하나 매수할까 해요. 네네. 예, 요거 지역 좀 도움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장기 보유를 하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암사 1동에 단독주택을 18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고 이제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매도 이후에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좋을지 좀 추천을 받으시고 싶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는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예, 거주예요. 실거주 목적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정확한 집원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한 32평, 3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평 정도 되고 정확한 네. 집원은 좀 그렇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암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강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강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죠. 암사동이. 예. 그죠? 근데 단독주택을 지금 18년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좀 단독주택이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그죠?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매도가 아파트에 비해서 잘 매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매도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변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주변의 이주 수요입니다. 특히 이제 강동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역이면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던 곳이에요. 사실은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을 했던 작년이 매도 시점으로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 텀을 좀 놓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이제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점을 좀 노리시는 것도 매도 시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매도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좀 매도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지금 36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36평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효용 가치가 있는 땅들을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요. 적정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양, 그다음에 도로 여건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네. 크기가 36평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세대로 전환을 하기에도 아쉬운 땅이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내가 한층 살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짓기에도 좀 아쉬운 땅입니다. 한 40평에서 50평 정도가 다가구 주택을 짓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0평 이상이 나오려면 한 40평에서 50평 정도의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나면 어느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 거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상당히 좋으면서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도를 하신다면요, 이 지역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세요. 이 천호 뉴타운, 천호 역세권이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강동 지역에서 그냥 살기가 가장 좋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호 역세권과 한강이 맞닿아 있는 이 주변 지역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곳이 강동 같은 경우는 8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 선사역이 생깁니다. 선사역. 그렇죠? 새로운 역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리고 앞에 이제 생태 공원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거주로 이런 다세대택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실 지역 같은 경우는 강동에 또 9호선이 지금 3단계가 개통이 되어 있고 9호선이 이렇게 지금 또 4단계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덕역 인근, 이 고덕이 이쪽에 생깁니다. 이 고덕역 인근, 이 세 가지 정도의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이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또 단독을 파셨으면 다세대 주택을 가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면 요즘 트렌드가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의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들을 공략을 하셔서 이런 월세 수요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암사동의 주택은 매도를 하시고 그 주변에 역세권에 좀 맞닿아 있는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암사동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점수까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강동 지역은 입지 여건은 상당히 괜찮고요. 실거주로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개발 호재도 남아 있으니까 강동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면서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좀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점수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02-212-85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 사연 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 갑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저기 온수역 앞에 네. 이편한 세상 내년 네. 4월 달에 입주할 거 조합원 아파트 샀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역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앞으로 전망도 알고 싶고요. 온수역 앞이면 부천시 괴한동 쪽 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나요? 네, 부천시 괴한동 이편한 세상을 내년 입주 예정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건데 혹시 거주하실 목적이신가요? 예, 예.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내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계시고 현재 살고 계시는 광주시 역동의 이편한 세상도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이사님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괴한동에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예요, 그죠? 아니요. 부천 계안동에 네네. 이편한 세상 온수역 이편한 세상, 그쵸.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쵸. 온수역 역세권이죠, 그죠? 네네. 지금 이거를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나요? 네네. 들어가 사시려고? 네, 조합원 아파트인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 투자도 했으면 좋겠고, 올랐으면 좋겠고, 살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먼저 실거주로 보시는 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으로 개발이 돼요. 그죠? 다 그래서 이쪽이 온수역하고도 가까우면서 주거단지, 고급 주거단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지역 생활권이나 서울 서남권 지역 생활권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가격이 서울권 개봉동 아파트의 시세보다 오히려 상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래서 실거주는 굉장히 괜찮은데 투자 목적으로서는 오로지 투자 목적만 가지고 계시다면 비추인데 실거주까지 같이 가지고 계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셨죠? 두 번째가? 경기도 광주. 광주. 예, 이편한 세상. 광주 이편한 세상. 경강선 광주 역사 있는 근처죠? 예, 바로 앞에요. 바로 앞이에요. 거기는 지금 분양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주 안 하고 세내놨어요. 그럼 자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6년도에 여기 분양을 하면서 경강선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좀 올라가 준 거예요. 근데 가격 상승폭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네, 그죠? 많지 않아요.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는 실거주하기에도 조금 그렇지만 워낙에 이제 직장들이 많지 않았는데 경강선이 판교에서 지금 여주까지 가는 노선이잖아요. 네. 판교 직장인들에겐 괜찮은 지역이에요.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조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주 역세권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 상승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주 역세권 개발할 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그거는요? 네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실거주로 온수역으로 오신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를 팔고 온수역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온수역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기엔 괜찮아요. 근데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가격은 안 오른다는 근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 지역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괜찮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이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상담 좀 곤란하고 제가 방송 끝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천시 괴한동의 이편한 세상은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다.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좀 시기를 잘 봐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주셨던 아파트 중에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 대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모두 3점이네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 가격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데 점수를 좀 비교적 좀 짜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도를 하시고 개발 호재가 있을 때 매도 타임을 잡으셔서 매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지만 상담 이후에도 저희 접수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128-8561번으로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님께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비전 포럼에서 세미나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또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또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자, 뛰어난 업무 접근성을 지닌 곳인데 이곳에 대한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영등포인데요. 그것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도보 1분 거리. 영등포역과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총 12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을 앞둔 선분양 매물이 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등포의 입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등포의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계획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호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이 역량이 모두 집중이 되는 곳이에요. 특히 본 물건 같은 경우는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한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에요. 큰 도로변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고요. 영등포 뉴타운 개발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죠. 특히나 이 영등포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 여의도의 그 직장 가깝고요. 특히 이제 시장역을 통하시게 되면 용산이라든지 마포, 그다음에 도심권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죠.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생활의 편의성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대형 유통센터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 중에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영등포 뉴타운 사업의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주변 지역이 고급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거의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죠. 그만큼 상업지로 바뀔 가능성이 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이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지 주변에 또 지하상가도 추진이 돼서 백화점까지 그냥 지하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지하상가도 추진이 된다는 것도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장 큰 개발 호재는요.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입니다. 도심권 개발. 영등포 3도심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중공업지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곳에 가장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은요.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일까요, 이사님? 네, 소형 아파트들의 특징, 단지 특징을 잘 갖추고 있죠. 이런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외관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내부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몸만 오셔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몸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몸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투자금이 있어야 할 텐데요.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죠. 투룸 오피스텔인데 2억 6천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갭 투자를 하신다면 2억 3천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천에 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예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로 투자 포인트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초역세권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 영등포 도심에. 그리고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도 풍부하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시세 차익도 가능하지만 종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1번,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한 교통, 주거 환경 갖춰져 있는 곳이죠. 서초구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강남에 투자하는 거겠죠. 앞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양극화죠. 강남과 비강남과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강남의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인데요. 바로 본 물건도 서초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도보 한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사용 면적이 46.62제곱미터.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 매물이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완벽하게 분리된 별도의 거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가구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물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억 8천만 원의 매매가를 가지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초동 하면 입지 좋은 거 너무 유명하고요. 또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 강남 중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역. 이 서초 역세권이죠. 그다음에 교대 역세권, 그리고 남부터미널 역세권. 무려 3개의 역세권이 교차라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입지 여건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곳 같은 경우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요.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녹지 공간, 뭐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 공간, 이런 공간적인 생활 편익 시설과 문화 시설이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뭐 2호선을 통하시게 되면 바로 강남, 직장과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뛰어난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입지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양재, 우면, RNCDCT, 서초구죠. 이곳에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약 1천여 개의 기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연구단지 위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층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층도 집중이 되겠지만 자본도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자본과 인구가 모이는 곳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아주 큰 개발 호재가 남아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재구면 RNCT고요. 바로 테헤란로 개발 사업이 되겠죠. 강남역 인근의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강남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본 매물지에서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약 4만 정도의 유동인구, 상주인구가 더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호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바로 옆에는 또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죠. 남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타운들의 급속한 팽창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개발 호재들의 영향에 의해서 확실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좋고요. 또 미래 가치까지 보장되어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어떤 건물인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본 물건에 대한 특징이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세대당 한 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소형 아파트 단지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가장 문제겠죠, 사실.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격 4억 8천만 원입니다. 아파트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4억 8천만 원의 가격. 그리고 전세 투자하시게 되면 한 7천만 원만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7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강남의 아파트급의 퀄리티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 보시면요.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월세보다는 아무래도 전세 투자를 해서 향후 차익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명문 학군과 쾌적한 주거 환경, 최고의 주거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개발 호재입니다.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 가치 상승 확실하겠죠. 마지막 포인트는요. 임대 안정성을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희소성도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물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 세미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테크를 활용한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세금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많은데요. 그런 부분 쉽게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꼭 찾아가셔서 좋은 정보들 꼭 얻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